카메라 켜놨거든요. 같은 파츠인데 어? 안 틀린다고요? 이 처음에 이랬거든요. 이랬거든. 이게 이거 저 토양 분수표들이 단지 안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무엇비서 그래요. 전에는 이게 우리가 요소 비료 안 주면 여백이 맺어서 다시 돌아오거든. 한원이 되거든요. 여백이 맺어서 한원이 됩니다. 이식값이 낮으면 여백 속에 있는 미네랄,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단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어디로 갔느냐면 과실로 빠져나가고 이것들이 이파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파리에. 잎 속으로. 이파리하고 나뭇가지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돌려서 환원이 되는 시간이 늦어요. 과실에 들어있는 게 이만큼 가진 않았어요. 근데 여백이 안 맺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명령이 됩니까? 예. 우리가 여백을 안 맺게 하면 이식값이 맞으면 여백이 안 맺으면 우리가 들어있는 미네랄이 이파리에 들어있고 나뭇가지에 들어있고 과실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백이 맺으면 여백으로 다시 금방 돌아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고추 장종 김명양님이 여백이 안 맺으면 고추가 무게가 더 나는 게 요 원리입니다. 이제 이해되지? 고추가 여백이 맺어보면 미네랄이 없어지진 않은데 잎에서 여백으로 떨어지고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잎 속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은 식물들이 낙엽에서 남겨가지고 그냥 버립니다. 그럼 사가가지고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먹는데 이파리에 그냥 돌려놓습니다. 그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이죠, 정실장님. 예, 하나씩 더 들이버립시다. 예, 그래서 이 미네랄이 우리가 처음에 측정할 때 이래 있던 게 금방 소진이 되는데 하우스를 오랜 가수원 저 제주도 밀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밀감에는 이게 안 없어집니다. 제주도 밀감에는. 그런데 육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육지에서는. 예. 그래서 앞으로 토양 분석을 매년 꼭 하셔야 됩니다. 토양 분석은. 그래야만이 미네랄 부족이 안 일어납니다. 미네랄 부족.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될 겁니다. 미네랄 부족. 우리 그 사과농원에 우리 명장님 가셨는데 사과 맛있지? 네, 맛있어요. 색이 뭐 노라지지? 쪼개나면. 예. 요 상태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타닌 사과를 깎아나면 우리가 뻘개지잖아요. 그거는 푸사과입니다. 푸사과의 독성이 남아있어 그래요. 그래서 황금을 얹고 있는 사과들은 딱 쪼개놓으면 요대로 겨울에 그 곰팡이가 없을 때는 한 40일까지 가거든요. 금방 색한 거죠. 쪼개가지고 시험을 다 해봤거든요. 40일 정도 가고 저장력이 오래가는 주 원인이 요 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독성을 빼놨다. 그래서 애기들이 잘 먹어요. 사과를 들고 와버려요. 그리고 우리 배경명장님 집에 복숭아를 주면 애들은 냄새 맡고 전에 그 복숭아를 하고 털 있는 것도 들고 뜯어먹고 털 복숭아를 애기들이 가서 들고 뜯어먹는다니까. 왜? 지는 기억한 그 냄새 나는 복숭아이 맛있더라 요거 많은 거예요. 털은 몰라. 애들은. 들고 가본다니까. 네, 애들은. 그리고 딸기 같은 거 농사지나 뭐 옆집에 없어가지고 손자가지고 가주면 애가 탁 빼줘. 그 맛 아니다 이게. 왜? 동물이 알고 있는 거는 애기들은 여기 뺏겼어요. 입하고. 그러니까 입에 딱 여보고 요거는
탄수화물 농도가 낮으니까 버려. 그게 좋아하는 당브리스가 우리는 농사질 더 올려야 돼요. 과거의 브리스보다 이제 더 안 올리면 우리는 망해. 왜 그러냐?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농산물들이 당브리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도 망고에 비료 뿌립니다. 비료 뿌립니다. 그 사람들. 옛날에 비료 안 뿌리는데 비료 뿌리고 있고, 망고밭에 가보면 이게 포크레인에 도구로 꽉 쳐가지고 중간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거기다가 남은 그 이파리하고 이것들이 물에 떨어져갖고 뿌리 혹잠이 살아요. 뿌리 혹잠 이걸 건져가 거기다가 망고에도 줘. 그리고 비료 조금 줘가지고 당근 올리고 있고, 바나나도 비료 주고 있고, 옛날하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무방비로 있다가는 우리 다음에 우리 손주들은 전 다 바나나 사 먹고 망고 사 먹겠다 이거. 단감 나중에 안 먹고 사과 안 먹고 이런 시대가 와요.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과거 어른들 지금 기성세대 60대 이후 사람들과 60대 이전 사람들 전혀 다릅니다. 소비량이 떨어졌어요. 안 사 먹어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전, 50대 이전, 40대 이전은 휴대폰한테 안 물어보면 안 삽니다. 휴대폰한테 정보를 안 물어보면 안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물어보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휴대폰 속에 AI가 들어가가지고 똥 눌리는 속에 10집 딱 찍어가면 3번에 들어가도 살까 말까라. 3번.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단감에 농약 안 치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실패를 하고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에 제일 좋은 게 지주의 미세 살수 장치, 안개 분사 장치. 이 안개 분사에 퐁퐁만 이어가 뿌릴 수 있다면 탄저병은 잡을 수 있다. 탄저병 빨빨이 딱 붙일 때 붙이게 땡기려고 하면 쫄 미끄러지는데, 맞지 영경이? 예. 쫄 미끄러지면 달이다. 그래서 탄저병 별거 없다. 탄저병 하우스 지어가지고 안에 안개가 안 끼면 탄저병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이 안개 지역이에요. 예. 근데 고추는 안개가 항상 껴요. 안개 껴요. 네. 그 안개는 괜찮아요. 댐이 있을 때. 주암댐 있어. 주암댐. 댐이 그 안개는 아무 이상 없어. 아. 비 와가지고 안개 끼는 안개지. 아. 그거는 아침에 끼는 안개는 네. 지 놈이 나와갖고 아, 그래요? 나 시간이 안 돼. 걱정을 했거든. 그냥 우리가 댐 옆에 있어 안개 끼 갖고는 그게 시간적으로 터져갖고 시대면 없어지. 빨빨 붙여가지고 살 시간이 안 돼.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엄마 예. 다행이다. 예. 나는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후 시간에는 이제 와, 그- 거기 안에 저기. 원예 쪽이나 들어갈 건데, 원예 쪽에 고추를 고추 재배하는 건가? 고추를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마늘. 고추, 마늘. 또 다른 것들은 양파, 옥수수, 옥수수, 가지. 옥수수. 예. 뭐 그런 명을 같은 명이에요. 네. 우리가 우리 마당에 있는 개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놈들은 우리보다 위산이 많을 뿐이에요. 그냥 뭐 소화돼 그거들은. 조류들은 더 위산이 많아요. 조류들은. 새들은 에어컨을 조금 더 설치해. 너무 서서는. 예, 저 있네요. 저거를 바람을 위로 해라. 얘기를 딱 좋은데. 있어. 가져가야지. 이제 5월달에는 우리가
우리가 짓는 게 고추하고 마늘. 마늘은 가만 뒀어요. 지금 복분자 안 가지? 복분자 팽당 10kg 나오면 얼마입니까? 와. 팽당 10kg 나오면 와. 뭐 10kg 나오면 17만 원이지 뭐 지금 100만 원 이런 거. 나는 100만 원 거짓말. 이따만 가수농사 지을 게 아니고 복분자 팔아먹는 동네 가가지고 웃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분자가 요놈이 키로당 17,000원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10kg가 나오면 돈 많죠? 그러면 씨앗아빠이 농사에 있는 것보다 그 동네 가가지고 땅 얻어가지고 천평은 그 위에다가 보면 턴을 좀 해가 조금 빨리 나오게 만들어. 그 다음에 천평은 봄에 요 해가지고 차강망을 씌워. 요거는 비닐을 씌우고 빨리 못 따니까 2,000평에는 복잡하거든. 니는 늦게 나오고 니는 빨리 나오고 요거만 바깥 비면 그렇지 한꺼번에 안 따지. 요거는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창을 뚜껑을 덮어줘야 돼. 봄에 이제 날 때 다 돼가서 탁 덮어야 돼. 깜깜하게 만들어야 돼. 요놈은 갖다 온도 못 올리게. 일찌감치부터 씌워요? 요놈은 일찍 씌우고 3월 초에 딱 하면 돼. 눈 다 오고 난 다음에. 그럼 요놈은 빨리 하고 요놈은 늦게 만들면 돼. 그러면 요거 천평 하면 돈 많지? 2,000평 하면 되지? 근데 비닐 씌우고 또 그 다림막을 하는 건지 하우스를 하는 건지 돈 안 들여야지. 하우스를 개뿔 뭐 하우스에 돈 안 들여야지. 그래서 제가 돈 들이면 안 돼. 그 깡선 그 딱딱 꽂아가지고 봄에 하고 삐게 내버려. 예. 깡선에 해가지고 깡선을 그 옛날에 그 깡선 얇은 거 있죠. 그걸 해가지고 아 꽂아가지고 쪼개 해먹다 그 빼내려 있거든. 돈 안 들게 무조건. 돈 안 들게 요거 천평 하면 막 10만 원씩 나와도 2억이지. 근데 그 우리 저 남철이 맹장님 같이 이제 이야기했대. 저 고흥에서 우리 사모님이 요 고추 400평 심어가지고 4천만 원 넘겼거든. 요 400평에 나만 이상이. 예? 나만. 여기 400평 심으면서 척전기 85만 원 정도 한 개 사고 고압분무기 75만 원 정도 한 개 사고 그 다음부터 비로 진덩이인 거지. 찍어가면서 그래가지고 2,400건을 15,000원씩 받고 팔고 요게 3,600만 하고 그 다음에 눈꽃주. 2,000kg를 물고추를 따가지고 2,000원씩 받고 파는 거예요. 요 400만 원 하고 그리고 12월 달 고추가 막 달려있더라고. 하우스입니까? 오지. 노지. 공이 어디 나니까 12월 달 고추가 막 달려있어. 근데 400평은 몇 주를 생각해? 1950개. 돈이 다르지? 돈의 숫자가. 복분자 잘 배워 있어. 차광막을 설치를 하면 하우스에 예. 그걸 35%를 계속 쳐놓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걷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걷었다가 닫았다 할 때 딸기만. 딸기 겨울에만. 아니 고추에 고추에 고추는 그 3월 초부터는 계속 씌워도 됩니다. 3월 초부터 광량이 안 부족합니다. 이거보다도 직사광선이 더 피해가 큽니다. 광목수가 우리는 8만이 우리가 그 휴대폰에서 최대치가 나오는데
그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광룩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광룩수가. 그래서 돈 버는 걸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그것만 오늘 오셨을 때 조금 바꾸가 있어. 대표님, 예,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예, 예, 이 비닐을 치는데 예. 이 가임막으로 해서 선칠해서 씌워야 되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 있어. 알겠어요. 간단하게 톡톡 꽂아갖고 그래 하는 거. 간단하게 해가지고. 예. 예. 아주 쉽게. 우리 떠날 때가 어떻게 그냥 그 꽂아갖고 이것도 동글뱅이 잘 기르지. 동글뱅이만 잘 기르면 강의 잘 된다니까. 전에는 이게 참 못했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예, 이게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그 강 교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걸 잠깐 이야기하니까 이런 농법이 어디 있냐? 아주 유명한 분한테 제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 황금알 농법을 이야기하니까 학회 없는 이야기 못 알아듣고 있어. 우리 맹장님 이해되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지? 아무도 못 알아듣지? 황금알 농법이 너무 앞서가니까 못 알아들어. 단감에 비료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식값도 없고 단감농 산업이 얼마나 큰데 복숭아 산업이 얼마나 큰데 복숭아 비료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도 밀감이 그렇게 많은데 제주도 밀감이 비료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전다. 그래서 저가 개발한 이 방법을 쓰면 누구나 편리해야 돼요. 어, 1월 15일이 최고 춥다. 요게 겨울. 그러면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러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요거는 자기 지역에마다 조금 틀어가 써 있어.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각 두 달을 계절을 보면 되니까 이 계절의 축에만 맞추면 돼요. 모든 거는. 겨울의 이식값은 마늘 2.5에서 3.5.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는 2.7. 그런데 겨울에 하우스에 차광물을 쓸 거냐 말 거냐. 겨울에도 차광물을 쓰면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광룩수. 지금 광룩수 센서계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맹장님. 그 센서계를 가지고 활용하면 덮있다 빗겠다 해, 겨울에. 하우스에 낮에 햇빛이 세면 덮어버려. 그럼 광룩수가 4만 룩스에 캐지고 5만 룩스에 닦이고 안 그러면 6만 룩스에 척지할 수 있는 그 룩스를. 룩스 때를 차광을 할 수 있다. 그 봄에는 노지의 시가 2.5. 하우스에서는 2.1. 그럼 여름에는 1.8. 그 다음에 가을에는 노지 마늘 심을 때 2.5. 하우스에서는 2.1.
근데 작물별로 조금 차이 날 뿐이지 동일하다는 거지. 그 생리에 맞는 적합한 비료량이니까. 근데 가을에 단감이나 사과를 따는데 비료 더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최소치가 이식값이 1.5예요. 그러면 여백이 맺는 이식값과 여백이 안 맺는 이식값 0에서 0에서 이식값이 5.0이 된다. 이식값이. 그러면 이 비료량이 늘어나면 식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감소합니다. 언제 기점이냐면 요 기점입니다. 겨울은 꼭지점은 여름에는 1.8의 이식에서 이 꼭지점이 최고를 치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그러면 봄에는 2.1이라는 수치에서 하우스에서 요 꼭지점에서 요 양에서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이 식값은 요 꼭지점에서 요렇게 됩니다. 자, 겨울에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꼭지점마다의 비료량인데 병이 없는 이제 여백이 안 맺는 이식값 또 별개예요. 비료 이식값이 1.2 되면 여백이 안 맺으니까 병이 없는 이식값은 요거는 최고의 생산량의 비료량입니다. 그러면 여름의 이식값은 1.8이죠. 여름. 그럼 봄에는 이식값이 요거는 하우스예요. 근데 봄에 노지는 요 사이 있겠죠. 봄에 노지는 요 사이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거는 2.5에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하우스에서 봄에 봄용 하우스고 봄에 하우스 여기는 봄에 노지 요거는 겨울 이런 이식값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치에서 우리는 병이 오고 안 오고의 정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과일 농사 지을 때 단감 농사나 사과 농사 지을 때 이 비료량이 최저치가 얼마냐? 1.2에 여백이 안 맺으나 1.25가 약하다는 거죠. 1.15 가지고. 왜? 비가 오면 얇아지니까. 고추도 1.2에 여름에 약합니다. 노지에 있던 비가 많이 오니까. 노지에 고추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된 1.5 정도를 잡아요. 여름에 이식값이 우리는 농사의 최저치를 1.5로 잡아야지. 1.5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자, 우리 그럼 최저값을 왜 잡으면 여백이 안 되는 이식값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장면장님 1.5 잡으면 마디가 좀 늘어지지? 그렇지? 예. 근데 1.5를 잡을 때 여름엔 맞고 겨울에는 또 안 맞아. 겨울 때 이게 너무 높잖아요. 여름에 1.8에 1.5는 근사치거든요. 여름에는
안 늘어져요. 요거는. 근데 요와 요 여름은 가깝거든요. 그럼 0.3차이밖에 안 되는데 여름에는 1.8 최대치에서 1.5를 재배하라 그러는 거고 겨울에는 2.7에서 0.3을 빼서 2.4를 재배하라는 거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늘밭에 이제 비료주는 양이 나와요. 요 수치는 어디에 되냐면 우리가 얘들은 속효성인데 얘들은 이 시가 0.8로 계산하면 됩니다. 0.8로. 그러면 여기에 비료 계산력이 나오겠죠. 비료 계산력이. 그러면 우리가 고추 하우스나 노지 고추에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완효성은 백평에 한 포가 이 시값이 0.2 내지 3이 나온단 말이에요. 0.3. 요렇게 되니까 마늘밭에 아까 비료 몇 포였다고 심을 때? 뭐 휴대폰만 또 장난쳐. 마늘 심을 때 완전히 몇 개였어요? 100평이 4개였죠? 4개였으면 0.2 내지 0.3이니까 곱하기 4개는 얼마 안 되죠? 4개면 3을 치도 3, 4, 12 1.2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완효성을 4포 연다고 해서 100평당 4개 연다고 마늘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걸 하면 마늘의 완효성을 4개 연면 가격이 비싸요. 22,000원이니까 약 9만원 정도 되죠. 3만 그거는 올코팅. 그건 완효성이 아니고 올코팅이 있었거든요. 올코팅은 3만 몇천 달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만 해도 3, 4, 12만원하고 3, 4, 12 13만 원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래하고 요소는 안 들어갔던가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러면 마늘 심을 때 올 코팅 그 4개 13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요소 16,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15,000원 예. 그러면 총 비용이 우리는 14만 6천 들어갔죠. 그런데 명품 300을 쓰면 명품 300이라는 이 비료를 쓰면 우리는 원가가 싸게 쳐요. 요거는 16,000원. 예. 16,000원 요거 명품 300 두 개에 요소 한 개나 2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소 2개. 그럼 4개의 가격은 3만원, 3만원, 6만원, 한 7만원 정도. 그러면 약 반값이잖아요. 남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추비를 계속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요렇게 하면 가물면 이건 안 맞아요. 추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덕을 보는 거는 요 코팅이 지금 봄에 덕을 보이죠. 올 봄에 가물어 가지고 우리가 비료 못 주는 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말 괜찮지? 밑에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굵습니다. 예. 요거 굵으면 거시기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그거 보디빌드 있잖아요. 거시기 작습니다. 보디빌딩은 믿지 마이소. 저 사이 볼 때 욕하고 보디빌드 있잖아요. 그거 시집 보내면 안 됩니다. 전혀 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 떼궁이 굴면 종이 길어집니다. 길이 방향이 떼궁이 굴이.
그리고 타협이 안 맞아도 계속 비속을 주면 되거든요. 마늘을 이제 질문할 뿐. 추비는 계속 보면 주면 된다. 언제까지? 남부지방은 5월 10일까지, 중부지방은 5월 한 15일까지 계속 빌려주면 됩니다. 요소비로. 마늘 더 물어볼 거 있습니까? 연면식 골드그린 칼라 잘 쓰라. 그러면 이거 마늘을 벗기잖아요. 예? 저기 뭐야 씌웠던 거를 벗기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요소 비료를 주나요? 아니요. 늦어. 늦어요? 예. 그 이중을 덮어놨다 마늘에 요래 돼 있거든요. 마늘이 요래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파리 우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비료가 작아도 여백이 요 떨어져요. 이리 안 가고 비료 적게 준 거 이파리가 싹 커 있거든. 싹 뺏기면 어떻게 돼? 여백이 여기 딱 일어서면 물방울 여기 쏙 들어가고 그럼 물은 그냥 죽고. 그래서 요게 이식값이 낮으면 언제부터 병이 오냐면 여백이 맺는 이식값은 1.2거든 여기. 그럼 1.2에서 여백이 맺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식값이 여백이 맺는 이식값에서는 여백이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되고 여기에서 이슬이 맺는 시점 요 이전으로 0.8이나 9 요래 되면 생강 같은 식물은 싹 다 병에 봅니다. 노랑병 생강이 싹 다 병에 봅니다. 끄딱 좀 이따 캐보이죠. 두 개 다. 여백이 맺는 이식값이 요 아래에서 여백. 그런데 여기에서 0.3 이하에서는 여백 속에 영향이 없어서 병은 안 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백 속에 0.3 이하는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되면 요거는 질병이 없어요. 여백이 나오긴 나오되 0.3 이하는 병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백이 발생하니까 그럼 요 이하에서 0.3인데 0.5는 우리가 병이 오락가락한 농사를 짓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비료를 갖다 우리가 한 포를 주는 것 같으면 100평에 한 포를 주면 0.8이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병해가 죽었거든. 이제 이해되죠? 우리가 100평당 비료 한 포를 주면 0.8이잖아요. 요게 한 포를 주면 0.8 되면 얼마 있으면 우리가 심어놓고 100 죽죠. 우리가 뭐예요? 참깨 비 오고 나면 싹 시들이 죽어버려. 그 참깨 비 오기 전에 연매십에 골드그린 골드칼에 설탕을 짠덩이가 탁 쳐놔보면 한 놈도 안 죽어. 비 오기 전에 탁 쳐버려 돼. 비 오고 난 뒤에 이미 늦어. 비 오고 난 뒤에 보면 이파리에 물방울 맺는 게 요 여백 쪽에 여기서 1.2 이하는 질병이 올 거니까 우리가 비료 준 게 100평당 한 포를 안 줬으니까 무조건 병 오게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추 심을 때 비료는 100평당 완효성 1개, 요소 1개. 완효성이나 올코팅 요 둘 중에 하고 요소를 한 포를 해라. 요거 한 개, 둘 중에 한 개. 그러면 우리가 심는 게 맞은다. 우리 그 장명장님은 요걸 중에서 요거만 해야 됩니다. 요소 한 포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해면 안 됩니다. 이미 하우스를 해가지고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소만 써야 되지 다른 거 쓰면 절대 안 돼요. 요소만 써야 돼요. 그럼 이제 하우스 농사가 이제는 속전속결 더 빨라졌어요. 이제 과거보다 더 빨리 심어야 돼요. 옛날에는 양력 2월달에 구정전을 해가 하우스 꽃이 비쌌다.
이제 그 게임 끝나고 이제 3, 4월 이제 가격이 폭락이 돼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이제 하우스 고추도 더 빨리 심어야 돼요. 더 빨리 심어. 더 빨리 심어가지고 요 땅하면 가격이 바로 내는 황창 나와야 돼. 그러려면 하우스 고추도 차광만 안 하면 안 된다 실이. 그래서 더울 때 차광만 해가지고 넘보다 더 많이 캐놔가지고 가격 비싸면 왕창창 따야 돼. 봄에 뭐 지금 요즘 해동풀이가 고추 많이 딴다. 소비자가 안 먹어야 돼. 시대가 바뀌어버렸어.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 소비층이 요즘 어떻던가요? 겨울이 춥고 봄 되면 바로 다시 집었죠. 더운데 고추 먹으면 덥거든. 더울 때 더우면 더 안 먹어요. 참외 같은 겨울에 안 먹고 이제 먹고 있어.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여름에도 참외 안 먹는 분들 많이 보시죠. 참외 주고 오이 주면 여름에 안 먹죠. 왜 그러냐? 내 몸이 차기 때문에 안 먹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되게 더운 게 참외 내 평생 안 먹다 근데 참외들이 드시더라고. 내 평생 참외 안 먹다 이 사람은 가면 더운 게는 맛있네. 내 몸에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한데 좀 예비 조절한 사람이죠. 야인 사람. 야인 사람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참외나 수박을 안 드셔요. 왜? 당분이 더 낮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야인 사람도 땅콩 볶은 거 주고 안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거 다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나 우리 인체나 많은 차이가 없다. 약간 돌리면 보면 각도만 약간 바꿔보면 다 보여요. 각도만 약간만 돌리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고추 재배할 때 밑비로는 완효성 한 개, 요소 한 개, 바깥이 좀 깊게 해야 된다. 텃밭 조금 할 때는 이 양을 다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된다. 한 포라는 건 20kg이기 때문에 평당 200g입니다. 요소 200g 평당 200g과 완효성 200g을 썰어서 해요. 그리고 얘가 고추가 열었을 때 우리가 고추가 방앗다리에서 이렇게 뻗어가 열었을 때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고추가 어디서 잘 되고 있냐면 노지고추하고 하우스고추 좀 차이 납니다. 하우스고추는 이걸 달고 가야만 좋은 장점인데 노지고추는 잘생기든 못생기든 많이 따야 돼요. 앞으로 이래 심으면 안 되고 이제 잎이라 그래요. 요래 잎이나 놓으면 그러면 요수 더 빨리 올라가 슈트. 그러면 요것도 초물고추를 따거든요. 비 많이 오기 전에 그 초물고추 많이 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방앗다리 아래 올라온 거 한 3개 4개까지 붙여놔라. 여기서 올라오는 거 몇 개 붙여놔라. 다 뜯지 말고 3개 4개 그래 많이 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추는 빨간 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고추가 이제 열어서 이 고추가 이제 계속 열다 보면 어느 순간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살이 빠지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까맣게 말랐거든요. 되게. 그게 비료 부족해서 말란 거예요. 고추는 밤이나 낮이나 안방에 있는 것부터 다 해가 끝이 굵어야 됩니다. 끝이 가는 고추 그거 다 못 씁니다. 고추는 끝이 굵어야 됩니다. 그래 큰 놈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고추 나오고 난 다음에 요 올라가면 이게 이놈이 나오다가 구부리죠. 그래 언제 고추를 비로 줘야 되냐? 요래 열어가다가 끝이 살짝 가늘어질 때 있습니다. 요때 비로 흙골에 노지고추 백탱에 요 3포를 줬거든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가 비로 좀 망한다. 고추는 구멍 뚫어주가 망하면 고추는 망한다. 왜 구멍 뚫어주면 망하냐?
여기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거, 뿌리하고. 그럼 여기 비료가 여기 들어가면 쬐끄만 비료가 이파리 꼬여. 이파리가. 그래서 고추는 구멍 좋아하지 마라. 그 고추 구멍 좋아하다가 큰일 난다. 고추는 절대 구멍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고추는 구멍 좋아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노지 고추든 뭐 거시기 고추든 구멍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고추는. 이게 그 폐가망신의 지름길인데, 이 고추들이 열어갈 때 끝이 살짝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지면 우리는 비료 줘야 될 때입니다. 고추는 여기에도 여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비료 먹는 건 좀 굵게 열립니다. 요거는 열 때는 정상적이 있거든요. 커가다 보니 힘이 없어서 다 길게 만들어 놓고 잎 두께 얇아서 살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고추 칼슘 결핍에 칼슘이 치죠. 개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큰 도움이. 예. 호랑이다 줘요? 호랑이도 요소비로 주면 해결할 일은. 그렇죠. 그럼 첫 비로 주는 추비 주는 시기가 어릴 때는 아직 뿌리가 많이 안 뻗어나왔기 때문에 100평에 한 포 줘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반 포씩 주면 됩니다. 100평에 한 포는 200g입니다. 평당. 그래 주면 아무 이상 없다. 여기 가늘어지는 거죠. 그럼 이 고추는 전 생육 중에 이 씨값이 한 1.5 이상은 유지해야 돼. 1.8이야. 여름에 보면 1.8이거든요. 요 이하를 유지해야 돼. 그럼 모든 질병은 요 시점으로 생긴다. 요쪽으로 무병. 요거는 여기서 요까지는 질병. 요 사이 0.3에서 1.2 사이만 병이 오고, 그 이상 이 시간 높으면 여백이 안 나오게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병 자체가 이제 우리가 작은 걸 한 개 털읍시다. 큰 거는 엇보다 작은 거라도 한 개 털어놔야지. 한 개 털어놔야지. 예. 그래서 여백에서 병이 생기는 거지. 그 사람이 동물이 먹는 거는 식물이 생산한 거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과 또 동물 단백질, 곤충 단백질 이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이서 먹는데 미생물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발효시켜 먹습니다. 미생물까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요 경계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뀐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당불익수가 이하가 되면 사람도 먹어도 소화불량이 일어납니다. 그럼 미생물이 움직이는 거에 여기에서 여백 맺은 게 말라가 농축이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농축이 되면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고추에 이상한 병 생긴 것들은 전 다 여기 이파리에 여기서 물방울 매지가 떨어진 겁니다. 여백 물방울. 그런데 물방울 여기 안 맺히고 비로 이 식감만 맞추면 고추 엄청나게 열립니다. 첫 고추 여기 달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일지도. 그 정도예요. 그 고추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그 공의 사모님이 고추 400병이 심어가지고 하루에 100kg 이상에서 계속 따서 계속 매일 따도 매일 나와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농사하시는 분들은 고추값이 영원히 비쌀지 안 비쌀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고추 농사가 집착하고 복분자 만들어 팔아먹어야 되고, 복분자 1100만 농사 지으면 뭐 고추 400병인가 4천만 나는데, 고추 복분자 1100만 심으면 그 한 장 한 장 복분자 1100만 심으면 저기 대표님, 예. 흙골에 그 인지를 심어야 되는 그 식품을 심어야 되나요? 어떻게? 흙골에 배지 깔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를 좀 높게 먹고 배지 깔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배지 깔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 배지 깔아주는 게 고추 제일 좋다. 안 깔아놓는 상관은 안 깔아도 괜찮아요. 안 깔아주고 그거 안 깔아준다고 비료 한다고 해서 그게 많이 차이는 조금 더 주면 되지. 그 차이가 없습니다. 배지 깔아주면 온도도 낮아지고 참 좋습니다. 좋겠죠.
법합은 안 됩니까? 예? 법합. 떠내려갑니다. 톱밥은 다 와달비가 오고 다 떠내려가. 날라가고 불이 비가 때리갖고 물이 속도가 빨리 떠내려가. 바람 불고 날라가고. 예. 그거는 톱. 부직분. 예? 부지포도 나쁘진 않는데 부지포는 약간 저 차광망 그거 있죠. 그게 좀 비료가 좀 잘 빼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는 그냥 비료처럼 빼 들어갑니다. 차량만 예, 괜찮습니다. 차광망 풀 안 나는 거 몇 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노지의 기준이지 하우스 기준은 또 달라 이거하고. 예, 노지 깨지나 있다. 그래서 요 방법의 이제 매뉴얼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 차이겠죠. 예. 그래서 요걸 잘 기억했다가 고치게 써라. 그리고 이제 고추를 우리가 정식할 때 심을 때 우리가 고추 정식 물 20리터에 그린 60cc에 설탕 120g 요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요거 심을 때 비 오기 전날 심으면 200g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추 심을 때는 무조건 요거보다 더 해놔라. 배추는 왜? 배추는 더 먹는 게 훨씬 득이다. 배추의 비료량이 적으면 무조건 뿌리 혹병 하거든. 뿌리 혹병 균이 있어도 뿌리 혹병 균이 먹을 영양소만 안 주면 안 해. 또 황금을 놓고서는 배추 뿌리 혹병도 균이 뿐이지 움직이지 안 하면 된다. 그 움직이는 방법은 이파리 두께가 얇아가지고 여기서 여백이 생기거든. 여백, 물방울. 고추가 우리 청고병, 역병 사는 거 있지, 여기. 고추 청고병, 역병. 고추의 청고병하고 역병.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 생겼던 것들은 우리가 잘라보면 힘을 나오면 청고병. 힘을 안 나오면 역병 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일본에서 제가 보냈어요. 이제 얘는 몇십 년 걸리고 한국에서 다시 풀었어요. 뭐라고 풀었냐?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그렇다. 웃지 말고 복분자도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 죽거든요. 복분자 죽은 이유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 죽거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지. 그지? 예. 조금 거시해야 깊어진다. 근데 얘가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추가 눈물을 흘리면 내 자산 날아간다. 망한다. 고추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면 안 되고, 마늘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면 안 되고, 이놈들이 감자들 뭐든 배고프면 다 눈물 흘려. 언제? 1.2 해야 되면 배가 고파 눈물 흘린다. 얼마까지? 1.5 이상을 농사지어야 무조건 돈을 번다. 근데 많으면 안 된다. 계절별로. 요거 잘 그려놨지? 이때 그냥 안 하던 거지? 오늘 나왔지? 재미입니다. 그렇지? 요걸 잘 사진 찍었다 가져가 있어. 굉장히 요거 촬영을 가져가 있어. 이때까지 안 보여줬지? 아직까지 한가말로 대표 이거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가 있어. 우리 배경맹장님이 뿌리 이야기 한번 해줬거든. 복숭아 뿌리 이야기를 좀 가르쳐주니까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는 뿌리 이야기를 하니까 배경명이 또 깜짝 놀래. 다 배운 줄 아는데 또 튀어나오거든요. 뿌리에는 나이트가 잘 없습니다. 뿌리에는 나이트가 잘 없습니다. 이쪽 저쪽 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상부하고 뿌리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만져보면 멀컹멀컹하죠. 이리 다 갈 수 있죠. 위에 상처가 나도 가고 이쪽 이리도 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식물들이 뿌리하고 지상부가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요 거를 갖다가 오른쪽만 먹는 게 아니고 왼쪽도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는 가는 길을 갖다가 한 방향으로 안 정했습니다. 그 잎에서는 무조건 뿌리로 가. 근데 올라오는 거는 뿌리에서 만든 거는 다 먹이 살립니다. 전체를 다 먹이 살리기 때문에 뿌리가 한쪽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이상이 없어요. 왜? 전체 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마디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꽂히고 딱 부러고 마디가 있죠. 그 마디에서 딱 갈라 먹습니다. 딱 먹어 각자 같이 먹고 딱 마디에서 또 갈라 먹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마디라는 게 그 개념이 있어요. 마디가 없으면 오른쪽에 좀 큰 힘이 바뀌어 봅니다. 마디가 그 마디가 고추는 마디에서 요 마디에서 먹기 때문에 위에는 골아주고 삐. 그러면 밑에 놈이 꼭지가 굵어지면 위에 놈이 말라 죽든 골아지 관계 없어요. 지가 먹기. 수박은 조금 크다가 고라가 틀어져요. 근데 그게 안 떨어졌다. 그럼 두 개 다 못 먹어. 쪼매날 때 시들어 빠져버리거든요. 수박이 요 중만할 때 큰놈 먼저 열면 호박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두 놈이 비슷하게 해보면 두 놈도 안 돼 쭈그려 버려. 단타짜이 때문에 그는 종들만의 그 고유하게 씨앗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작은 종은 동시에 죽고 살고 결정하고 씨앗이 많은 종들은 니는 죽어도 내가 내심하면 된다. 종자의 양에 따라서 작물들이 행동이 다릅니다. 종자 개수에 따라서. 사과나무 죽어도 탄저병이 들어도 씨가 들 때 돼서 탄저병이 들지 씨가 안 들 때 탄저병이 안 들어요. 왜? 그 탄저병하고 사과하고 협의를 했거든. 탄저병하고 사과나무하고 협의를 했거든. 이 두 놈이. 썩을 놈인데 협의를 안 해서 뭐 오이처럼 물에 이것도 탄저병이 안 들거든요. 근데 사과나무하고 탄저병하고 협의를 했어. 내가 다 크고 나면 이 바다 들어가 내 떨가 그 짐도 좀 줄고 그 떨어진 영양소 속에서 씨를 들어가 익하면 된다. 둘이서 협상을 해버렸어. 단감하고 탄저병하고 협상을 하고 사과하고 탄저병하고 협상을 했어. 복숭아하고도 협상을 했어. 이 탄저병하고 우리 농사에 있는 거 협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거기 가서 못하고 해야 돼. 이놈들이 쉽게 협상을 해버렸어. 그래서 고추 이거는 밑에 놈만 씨만 들면 되거든요. 그럼 어지간하면 비로지만 탄저병이 안 해요. 비로 많이 주나 뭐. 탄저병처럼 생긴 게 여백에 의해서 병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맹장님 전에보다 병이 많이 줄었지? 농협 횟수 줄이도 괜찮지? 과거에 흰가루병에서 흰가루병 거의 줄였지? 예. 흰가루병 더 줄이려고 하면 이 식감 여기 있어요. 여기 답. 요 속에 있는 답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식감 못 올리는 이유는 직사광선 때문에 못 올리. 겨울에도 직사광선량을 조절하면 지금보다 수확이 더 할 수 있습니다. 햇볕 줄이면. 높을 때만 줄이라는 게 하루 종일 줄이면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서 3월 초에부터는 계속 줄이는 게 괜찮은데 그 이전에 한겨울에도 직사광선량을 줄여야 된다. 5만 룩스 이하로 5만 룩스일 때 그래야만이 고추를 더 다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이상의 탈수라면 그거는 뿌리에서 오는 속도보다 정발량이 더 많다. 맞지? 뿌리에서 오는 양보다 정발량이 많으면 빠꾸 또 자라 뒤로 자란다. 그 손실이 굉장히 손실이 크다. 그죠? 제일 뒤에 온 분, 요 사과 하나씩 배달가 있습니다. 제일 늦게 온 분.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이 작물의 기준치를 어떻게 맞출 거냐. 설정 기준치를. 설정 기준치를 어떻게 맞출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설정 기준치. 그래서 오늘 요 표를 잘 활용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근데 여기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보다 이 시가 더 올라오면 급격히 여기서 떨어져 버려요. 나빠져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더 많이 나빠지고 있죠. 그럼 요 표는 비료량이 더 올라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보다도 비료량이 늘어나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비료량이 늘어나면. 그럼 이 표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가면 나빠지는 폭입니다. 여기에다 꼭지점을 요리 더 붙여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되죠? 비료량이 늘어났을 때 이 이상으로 늘어날 때 나빠진다는 거죠. 요거 수치가 늘어난 만큼 나빠진다. 그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이거만큼 늘어났을 때 여기는 죽을 뿐이니까 제로 못 움직여 멈춰 그대로. 그래서 요 수치가 여기 제로를 가는 거죠. 요 수치가 더 늘어나면 식물의 생육이 이렇게 됩니다. 멈춰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건 더 어떻게 다운되죠. 생육은 저하돼 키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요 키가 제일 정점인데 이 키가 늘어나면 키가 작아진 거예요. 키가 작아진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제로 돼버리죠. 그 제로 되면 안 자라는 거죠. 그 정점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늘어나도 얘는 자라는 폭이 많은 거죠. 이거는 요거는 이시에 낮은 것들 요 올라가도 자라는 게 장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0.2가 1.2가 자라는 거 요 놈은 1.2로 자랐을 때 요 상태에서 비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나면 얘도 장애가 있는 거 동일한 수치에 갑니다. 그러나 요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비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1.2에서 2.7까지는 잘 자라요. 1.2에서 2.7을 잘 자라는데 2.7이 넘어가면 또 같아지. 이 수치가 안 되는 거는 그 수치가 요 수치를 갖다가 합산하면 모든 게 맞아지게 돼요. 데이터가 요 수치를. 그래서 이거는 이 표를 활용해서 잘 쓰면 누구든지 0.3에서는 이 수치가 간다 해서도 별로 다가도 질병이 없는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0.3에서 출발해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병이 생겨요. 0.3에서 올라가는 순간에 어디까지 생기냐? 0.3에서 비로 더 주가지고 1.2 이하까지는 병이 생겨. 무조건 병이 생겨. 여기서 올라가면 그럼 0.3 이하로 만들면 병이 없는 거죠. 그럼 모든 시점은 0.3 이하를 갖다가 출발하면서 바로 급경에서 올라간 것들은 각각 달라요. 요 표가 요 수치별로 요 표를 또 달리 그려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세밀하게 그리면 그 사각 퍼즐 속에서 그려야 돼요. 그래 딱딱 맞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이제 광룩수를 합해야 돼요. 광룩수를 0.5를 35% 차강하면 0.5를 낮출 수 있으니까 더 플러스 할 수 있어요. 비료를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됩니까? 0.3이 아니고 0.5입니까? 0.5입니다. 35% 차강을 하면 0.5를 더 줄 수 있다. 비료량은. 일전에 0.4를 내가 잘못 들었네. 네, 0.5입니다. 근데 거기서 합산할 때 지금 현재 이 식값이 1.8에 가령에 여기에서 차강을 하면 여기서 아니 조정 2.1이죠. 2.1에 이 식값에 플러스 0.5를 하면 2.6까지. 예, 2.6이죠. 그럼 차강을 했을 때 2.6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치에서 0.3을 빼서 마이너스 해서 0.3을 빼면 는 이꼬로 2.3을 쓰라. 그죠? 차강을 했을 때 지금이 2.3이라는 거죠. 맥시만 해서 0.3을 뺐어라. 이제 공식이 맞겠지? 식물의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 공식은. 예. 그래서 최고 맥시만 이식 값에서 여름에 1.8에서 0.5를 빼가 쓰고 차강을 하면 여기서 0.5를 플러스하고 거기서 0.3을 빼고 그래 맞습니다. 수치는.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면 된다. 고추는 측정값 했을 때 여름에 1.5를 유지해라. 여기 1.5. 그러면 여름에 1.8에 마이너스 0.3을 하면 요 수치는 1.5에 이 실을 유지해라. 여름에 고추는. 그럼 요렇게 하면 고추를 아주 많이 딴다는 거예요. 그럼 흙골에다가 첫 비료는 심어놓고 요 3%를 주고
고추 주렁주렁 날렸을 때 그 다음에 추비들은 반포씩 줘라. 그러면 요 고추를 밑에 달린 고추를 모양이 약간 꼬부러지거나 얇아지면 무조건 비벼줘라. 고추를 보고 줘라. 그리고 잎의 모양이 보면 처음에는 잎이 이렇게 길게 생기다가 여기 길게 생기다가 이게 둥그러집니다. 고추잎이 작아지고 둥그러지면 하트 모양을 줄어들기 시작하면 비벼줘야 됩니다. 여기서 요까지가 13cm가 제일 좋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런데 아래 이파리는 한 30cm 돼요. 방앗다리에서는. 위에서 계속 여는 거는 13cm가 제일 좋다. 마디 올라가 뒤로 가서는. 그런데 여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잎이 두꺼워도 되고 두꺼워도 약간 작아도 두꺼워도 되고. 그래서 고추잎은 될 수 있으면 펴지고 오므리지면 안 된다. 펴지고 사진을 휴대폰 사진을 찍어갖고 확대했을 때 안에 속순이 약간 파란색을 띄어야 되는데 노란이 물색이 나면 안 된다. 노래지면 그거는 가리 가다다. 그래서 여름에 고추에 NK 뿌리면 망하자지. 무조건 요수 줘야 돼. 그래 더 일 안 탄다. 고추에 이제 질문. 보통 잎이 심을 때 몇 cm 정도 됩니까? 각도에 한 45도. 그 간격은 한 50cm 되는 거냐? 50cm 됩니다. 한 45도 정도. 그래가지고 원 주제에 많이 열리 생각하지 마라. 슈트 올려가지고 도장순 올리고 그거 많이 달아도 아무 해가 없다. 그게 더 빠르다는 거지. 하우스 고추는 이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시야가 직립으로. 그래 데려가야 되고. 그래 뒤에 복잡한 일이 없어. 그럼 한 개 간격을 만나는 게 하우스 고추인데 노지 고추는 그 필요 안 하다. 비료 좀 더 주고 많이만 따면 되니까. 바른 놈은 바른 대로 팔아먹고 조금 굽은 놈은 굽은 대로 팔아먹으면 되거든. 고추는 가루만 좋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우스 고추는 쪽쪽 골라야 돼. 공판장이 쪽쪽 고른 걸 좋아하니까. 그 고르려고 하면 이시값이 요 고추를 항시 보고 있어야 돼. 여기 아래쪽에. 그리고 밑에 이것만 보고 고추가 좋게 맞게 가면 안 돼. 여기 살이 빠지면 찌나 이걸 다시 봐야 돼. 살 빠지면 찌나 그걸 다시 봐야 돼. 고추 더 별 거 없지? 예. 요거 오늘 그린 거 요거 하나에 상당히 좋은 게 될 겁니다. 요 모양이 잘 익히면 고추에는 아마 좋은 기술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쉬우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고추가 또 넘어갔을 거예요. 아, 줄에 걸리가 안 넘어갑니다. 줄에 걸리고 위에 가서 잘 안 넘어갑니다. 예. 예? 비로 더 주면 너르기 심으면 괜찮아요. 나 50, 그래. 나 50 찍었는데. 너르기 심어도 됩니다. 그 비료량 때문에 그래. 그 이때까지 비료 100평이 몇 포 줬어요? 예. 그렇죠. 그 비료 100평에 거의 우리나라에 한 포 이상 잘 안 주거든요. 근데 그 양 때문에 우리가 고추가 작았는데 고추에다가 우리가 구멍뚜루가 비료 주는 거는 안 좋더라. 구멍뚜루가 비료 주지 마자. 예? 그것도 비료 구멍뚜루 주면 안 되지. 구멍뚜루가 주는 건 안 좋습니다. 구멍뚜루가 주는 비료는 작물에 해가 많아요. 예, 구멍뚜루가 비료 줄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만 우리가 실패를 안 한다. 그 구멍뚜루 뿌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이 올 코팅이나 완전성 한 개, 요소 한 개 주는 게 제일 낫다. 여름에 심는 거. 그만 하면 무조건 해가 없다. 그 양배추나 대추나 이런 것들은 이파리 물방울 생기면 뿌리 혹병한다. 예, 그거는 어릴 때 심을 때 그 설탕을 좀 더 넣어가지고, 예, 그 조루관제가 심어라. 200g, 120g만 200g 줘라. 그러면 병은 안 한다. 그리고
배추는 뿌리 혹병이 주원이니 우리가 포토 요 상토 때문에 상토 여기 여백이 계속 차곡차곡 모여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 20몇 년, 근 30년 상토 없었잖아요. 그때는 뿌리 혹병 많이 없었어요. 네. 뿌리 혹병에 갈 물방울들이 뿌리를 잘 못 가요. 흙이 돼가지고. 요즘은 요놈이 상토가 되고 소복소복 모여. 딱딱 달라붙어. 그래서 뿌리 혹병이 더 잘 생겨요. 친구들은 야채를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이 후유증 때문에 연대 별로 안 해요. 네, 그 쉬운 문제인데 그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나하나 풀면 다 풀려요. 그 제기인 거 어디 검찰에 다 풀려. 다 풀어납니다. 하여튼 고추는 더 안 해도 되겠지. 그 고추는 정시간 때 유막 코팅 물 한 마리에 식용유 1 내지 1일 때 퐁퐁 200cc 이어가지고 바닥에 싹 쳐가지고 비닐 깔고 비닐보다 한 번 더 하고 이러면 병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고추 재배할 때 좀 수를 넣으면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놀고리다 그 유막 코팅하고 기름 소독 남도 천연 신대수시향 그것도 좀 해주고 그거는 물 한 마리에 50에서 100 식용유 뭐 덥다 싶으면 50cc 넣고 좀 시원하다 싶으면 100cc 넣고 퐁퐁은 100cc 해가지고 한 번씩 치주고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예. 뭐예? 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유튜브 보이죠? 예.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 보이죠? 예. 예. 고추는 마치고 이거는 양만 나와. 그거 해보겠습니다. 마늘.